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다시금 세종시의 행정수도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가 될 개헌안을 발표하며 개헌 논의에 가세했고, 정치권에서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으면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 가능성도 포함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추진해온 행정수도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 그리고 각 당의 입장까지 정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시키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라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세종이기 때문에 여권에선 충청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논의에 불을 지핍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오는 13일 홍성에서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여 앞으로 수도 이전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분권형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수도 규정 명문화와 함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상하원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선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 가장 확실합니다. 행정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하면 그 뒤에 가서 또 진부하게 또 논의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가 이제 들어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킬 적기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는 물론 지역과 중앙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키우겠다는 이 구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되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운 것입니다. 신행정 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입니다. 당선 후 특별법 제정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았습니다. 2004년 헌재는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대신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전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후보 시절과 달리 취임 후 세종시 행정수도 백지화 시도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세종을 행정도시 대신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공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광받으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헌을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되고 맙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정치권에서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해 4월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했습니다. 20여 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은 세종시 행정수도론,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검토를 환영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모으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보안과 방호시설도 준비된 세종의 총리 공관과 집무실을 우선 쓰면 되고 자기 대통령이 주 집무는 세종에서 보고 서울에서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심하면 신설 후보지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청양 지천댐은 후보지에서 잠정 보류됐었죠. 하지만 백지화는 아닌 후보지 안으로는 남아 있었는데 충남도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또한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최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 지천댐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자 주거와 산업, 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충남에서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유일한 최적지이고 충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 주민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국가 지원 770억 원에 더해 산업단지 조성과 선도기업 유치, 이주단지 조성과 대토 등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숙박, 음식점,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이며 청양 부여에 부족한 생활공업용수도 우선 공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와 논의를 거쳐 후보지로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론자들 그런 입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얘기를 듣겠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 국민들 전체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하지만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천댐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물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댐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관들,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도에서 유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색 맞추기로 뭐 한두 명 반대 대책이 넣었다고 해서 그게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지난달 청양군의회가 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에 댐 건설 반대 공문을 보냈지만 지역사회 한쪽에서는 지천댐 추진을 촉구하는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지 확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라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 수 있을지 지천댐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기가 건조한 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담배꽁초로 인한 불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만큼 투기 자체를 주의해야 하고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재를 텁니다. 잠시 뒤 자전거 밑에 있던 폐 종이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세롬동의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담뱃재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지난 1월과 지난달 세종시 고운동의 아파트와 상가 인근 공터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종 남부소방서에서 처리한 화재는 모두 426건으로 이 가운데 6건 중 1건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아파트가 많은데 그 아파트 재활용하시고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담배 꽁초를 항상 분리수거장에 버리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분리수거장에 화재가 많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초기에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이 완전히 붙기 전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담배꽁초로 화재 실험을 해봤습니다. 종이 상자에 불이 붙기 쉬운 휴지와 신문 등을 넣은 뒤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불이 붙지 않은 줄 알았던 상자에서
5분 이상이 지난 후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불과 10분 만에 이렇게 큰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담배꽁초의 불씨는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는 최대 6시간까지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투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봄철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 후에는 완전히 끈 상태에서 지정된 쓰레기통에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행이 많아지는 봄철,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늦어도 다음 주 주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산소호흡기를 뗀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중에도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참고인 조사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대면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경찰청이 대전에 업체를 세워 지난 2022년부터 1년 동안 블록체인과 줄기세포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약 53억 원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68살 전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로 2천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약 20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연휴 동안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 전산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밤 11시 40분쯤 서버 해킹 공격으로 타슈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약 36시간 뒤인 4일 오전 11시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PC를 암호화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새로 문을 연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화 1군과 2군 선수단은 자체 청백전을 펼쳐 비대칭 그라운드와 몬스터월 등 새 홈구장에 적응하기 위해 훈련을 했고 내야수 권광민은 비공식 경기이지만 신구장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내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한 차례 더 훈련을 진행하고 모레 충북 청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시범 경기 첫 경기를 치릅니다. 세종시의회가 협치와 상생을 앞세워 초유의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조례안을 처리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과의 면담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떠나 정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측은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 직전 불참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안군 인구가 6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태안군 인구수는 5만 9,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0여 명 줄었습니다. 태안군 인구는 서산군에서 분리된 1989년 당시 8만 4,900여 명이었으나 계속 줄면서 지난달 6만년대가 붕괴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태안화력발전기 10기 중 6기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인구 감소는 더 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철안시 광덕면 철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 터널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으며 경찰은 정체 상황에서 관광버스가 서행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당진시 송화급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UV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도로 싱크홀을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 중학생 이모 군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달 17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직경 1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